다른 반 친구도 이제 조건 받는 거 보니까 귀엽지? 자, 봅시다. 오늘은요. 얘들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니? 그럼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요. 통계에서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활용해서, 그죠? 각각의 변수 상황에 맞는 이제 확률 함수를 구하고 필요한 확률을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결국 통계라는 건 내가 그게 이산이든 아니면 연속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변수에 따른 확률이 얼마가 되지?를 직접 구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근데 그러니까 결국 통계라는 건 내가 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조사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했어. 왜 해? 우리 그거 왜 조사하니? 여러분 통계는요 수단입니다. 수단. 수학 자체가 원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수학이 아름다우니 이러면서 막 얘가 이상한 식 적어서 겁나 예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엔지니어링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은 어디까지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사회학적인 상황과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통계라는 거는요. 뭔가를 조사를 해서 그로부터 어떤 결과적인 스토리라인을 구해내고자 하는 게 통계의 목적인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 이때 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강서구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 강서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키라는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그 대상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나는 강서구 학생들의 키가 궁금하니까 강서구 학생, 강서구 고3 학생들이 모집단이 돼요. 근데 강서구 고3 애들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키를 다 재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모집단을 다 직접 하나하나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이 모집단 전체를 직접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요. 뭐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들어갔니? 이게 뭔가 아니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검? 대한민국 모든 성인 남자는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아이고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누구 통지서 나왔다던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니네 다 나왔어? 니네 면제니? 금메달 땄니? 자,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잖아. 장난 아니지.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 중에 신체 검사 안 받는 애가 어딨어? 그지? 이건 100%잖아요. 이게 전수조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개 시민이잖아. 국가가 아니에요. 나 따위가 강서구 고등학생 3학년을 싹 다 소집해가지고 걔들의 키를 잴 수는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적 상황적으로 쉽지 않다를 그냥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라고 봤더니 그냥 이 집단 안에서 뭔가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강서구 애들은 최소한 다들 발산역 다이소를 다 갈 것 같아. 한 번 지나갈 것 같아. 발산역 다이소 앞에서 이렇게 탁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키 착 재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내가 그렇게 쟀다고 해서 진짜로 강서구 애들 다 지나갈 때까지 볼 순 없잖아. 한 100명 해보는 거죠. 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할 거예요. 뭐야? 표본 아니고 표본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키를 다 쟀다 치자 얘들아. 그럼 내가 100명의 키를 다 쟀어요. 그럼 이렇게 막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로 쫙 나오겠죠? 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대표값을 구하고 데이터가 분포하는 정도 산포도를 구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할 거예요. 그죠? 물론 모집단에도 당연히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과 모집단의 분포가 있겠죠. 제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줄여서 평분표라고 이야기를 주로 해요. 이때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은 그냥 M이라고 씁니다.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쓸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이걸 다 직접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 표본에서 나와지는 평균 있죠? 표본, 이 100명의 강서구 다이소 앞에 있었던 애들의 키의 평균을 저는 표본 평균이라 부르고, 이거 좀 이상하게 쓰죠? X 위에 짝대기 이렇게 꽂습니다. X 바알았어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며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씁니다. 자, 얘네 이름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고요. 여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자, 앞줄 앉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침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럼 이제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하지?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뭐죠? 제곱의 평균은 세평균의 제곱 빼는 거 말고 원래 정의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표본 분산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기서 나와 있는 모든 값들에서 표본 평균을 빼고 제곱의 평균 구하면 되죠. 자, 근데 봐봐라. 우리 평균이라는 게 뭔가를 짜다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전체 쪽수 이거지. 근데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x 빼기 x 바, 이게 편차죠. 제곱에, 맞지? 여러분 우리 평균이라고 하면 xi pi죠. xi pi가 된 이유가 뭐예요? 곱하기 도수를 다 하고 나누기 전체 수, 이런 이게 확률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자, 표본 분산은 이거는 제가 2번, 3번, 4번 설명할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 잘 듣고 새겨두세요. 표본 분산은 나누기 n 하지 않습니다. n-1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자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표본을 왜 구하냐? 내가 모집단의 값을 못 구하니까 표본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모집단 평균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했거든. 근데 모집단 평균도 모르는데 무슨 모집단의 분산이고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에 근사하여 쓸 겁니다. 그냥 비슷하겠지 하고 퉁칠 거라고. 그때 이게 n이야. 결국 얘는요, 표본 자체를 나타내는 분산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모분산에 근사하는 값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표본은 결국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분산의 의미는 모분산으로 근사되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n보다는 n-1을 나누니까 좀 더 유사하더라는 거야. 괜찮아? 자주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디냐면 교과서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티끌만하게 적혀 있거든요. 거의 한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선생님들 모두가 까먹지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 퀴즈. 얘들아, 만약에 강서구 고등학생이 몇 명쯤 될까? 강서구 고3 몇 명쯤 될까? 우리 추측하면 되자. 학교 몇 개 있니? 한 10개 넘나? 내가 직고를 해봤던 횟수를 생각하니까 10개 넘는 것 같아요. 한 15개 된다고 치고요. 강서구에 고등학교 한 15개 된다고 치고 한 학교에 한 200명씩 있다고 칩시다. 동양고도 있지만 수명고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3,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3,000명 중에 100명을 뽑는 거잖아, 그지? 네,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이미 추출을 하고, 자, 뽑는 것을 우리는 추출한다고 표현해요. 이미 추출을 합니다. 또 어떻게 뽑냐면 복원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온 애가 다이소에 또 오면 그냥 얘 또한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3,000명 중에 100명을 뽑는 경우에 주는 3,000의 100승이 중복 조합이다. 그러니까 3,000의 H100 이렇게 될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날이 많죠. 자, 그럼 제가요, 아무렇지 않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만 뽑는 척 했지만 뽑을 수 있는 표본이 몇 개예요? 무수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무수히의 느낌이 들 만큼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본을 아무튼지간에 되게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표본이 되게 많으면 표본 평균도 되게 많아요. 맞니? 이거 1이라고 할게. 2, 3. 아무튼 많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저 표본 평균들만 가지고 연산이 됩니다. 괜찮아요? 표본 평균들만 가지고 연산이 됩니다. 그리하여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이게 신기하게 무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냈더니 이게 모분산과 같으면 되게 신기할 뻔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나누기 n과 같아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의 루트 n을 나누게 되겠죠. 자, 여기서 n이 뭐냐면 임의로 내가 표본을 n개 뽑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내가 몇 개 뽑았니? 아까 10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때 표본의 n이 얼마인 거야? 100인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개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크기라고. n은 표본의 크기예요. 괜찮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스텝을 잘 뭐라고 해야 되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봐봐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 집단이 있어요. 그게 모집단이에요. 근데 이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우리 뭘 뽑아요? 표본을 뽑아요. 자, 실제로는 당연히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되게 많이 뽑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요. 그럼 내가 이 뽑은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이 뽑을 수 있는 수많은 표본들이 가지는 표본 평균이 있겠지. 이 수많은 표본들이 가지는 표본 평균을 다시 평분표를 낸다고. 자, 그래서 얘 이름이 침칠 거라고 했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자, 얘 이름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얘는 내가 알고 있는 피읍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됐어? 얘들아, 지금 오늘의 첫 번째 관문이 이거예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편차를 구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시겠어요? 단어 이상하게 생긴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봐봐 다시 한번 이거 첫 번째 스텝에서 표본 요만큼 뽑아서 여기서 나온 평분표고 얘는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뽑은 수많은 표본 평균들만 가지고 내가 다시 평분표를 뽑은 게 헷갈리잖아. 제가 이렇게 불러요. 표본 평균, 의평균, 의분산, 의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본 평균, 의평균, 표본 평균, 의분산, 표본 평균, 의표준 편차입니다. 달라요. 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얘는 그래서 표본 분산 값은 이 표본 안에서 직접 계산하시는 거잖아. 아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평균에서 오는 겁니다. 달라요.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1과 2와 3이라는 수가 적힌 공이 3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었어. 에서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크기 2짜리 표본 몇 개 나오게? 봐봐요. 크기가 2짜리 표본은 일단 내가 뭐가 된다 그랬냐 아까? 5번 추출된다 그랬어요. 1, 1이 됩니다. 그 다음 1, 1, 1, 2 2, 1 그 다음에 1, 3, 3, 1 2, 4 아니 2, 4 같은 소리 하고 2, 3, 3, 2 집합으로 쓰니까 약간 이상하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2, 2, 3, 3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요것들이 표본인 거야. 에서 표본 평균은 그럼 얼마야? 그럼 1&1 평균 1 1 and 2 1.5 너도 1.5 얘는 2 2 너는 2.5 너는 2.5 너는 4 너는 6 이렇게 되죠. 2랑 3. 어? 미쳤나봐요. 네. 여기는 2고 여기 3이에요. 괜찮아요? 얘들아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거든. 표본 평균이 2일 확률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표본이 나올 수 있는 건 총 9개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이 2인 거 어디니? 여기, 저기요. 얼마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해보자. 그럼 내가 지금 X바를 봤거든? 우리 X바를 이렇게 나타내봐봐. 1, 1.5, 2, 2.5, 3 이렇게 나타냈더니 확률이 1일 확률 얼마예요? 9분의 1, 1.5일 확률, 9분의 2, 2일 확률,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얘 평균 구해봐요. 여기 기준 대칭이지?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1, 2, 3이지? 1, 2, 3의 평균은 얼마인데 그럼? 누가 봐도 2잖아요. 5평균과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또 얘들의 분산, 얘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해보시면 결과는 저 친구들과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여러분 자 오늘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집단이 있고 내가 모집단이 궁금한데 여기서 표본을 뽑을 겁니다. 표본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렇게 돼요. 아직 괜찮아? 그런데 벌써 좀 신박합니다. 자, 뭐가 신박하냐면 만약에 모집단의 변수를 x라고 할 거거든? 자, 모집단의 변수 x가 정규 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이면
그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때 얘가 따른 정규 분포는 평균이 당연히 m이고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오케이? 변수 x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오케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 반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무슨 말이야? 충분히 큰 건 어떻게 판단해? 아, 문제 나오면 다 큰 거야. 작은 건 안 줘. 무슨 말이야? 우린 정규 분포로 다 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정규 분포가 숙지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거 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안 되면 이걸 못 풀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표본 문제는 다 어떻게 푼다? 얘를 베이스로 푼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바로 예제 갈게요. 어디로 오시느냐면 여러분 줄 좀 치고 갈까요? 재밌으니까 342페이지로 오세요. 자, 거기 개념 적혀져 있는 부분 1은 고집단과 표본이라고 적혀져 있고 줄 한번 그어볼까요?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이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 전체의 성질을 알기 위해 그 전체 대신 일부만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의 동그라미 라고 하고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 합니다. 표본의 동그라미. 이때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의 동그라미라 하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해요. 자, 밑에 보기 1번.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말해볼게요. 1번. 우리나라의 총 인구조사. 전수겠죠. 2번. TV 프로그램 시청률을 모두를 조사할 수는 없어요. 표본입니다. 3번. 징병신체 검사가 표본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말이 안 돼요. 전수고요. 의약품을 임상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전수를 해버리면 큰일 나요. 표본이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표본이겠죠. 어느 고등학교 기말고사 성적 평균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 다 조사하면 되니까 전수입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 자, 표본 추출의 원리. 임의 추출과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비보건입니다. 아니, 보건입니다. 자, 34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밑에 자그마한 흐린 박스 보이니? 박스 나와있나? 컬러로? 안 나와있니?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적혀있죠. 근데 그 표본 분산을 보시면 S제곱은 n-1분의 1이라고 적힌 거 보여? 그럼 그 n-1에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쓰세요.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 줄 보면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n인데 보다 1이 작은 값인 n-1로 나누어 구한다. 고 하고요. 넘어가서 자, 347로 볼까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n의 크기에 관계없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이 분포는 걔를 따름이 알려져 있다.
자,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것이라고 본다. 그 맞풀이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에 나온다 큰 걸로 봅니다. 넘어갈게요. 그 뒤에 맞풀 교과서 특강 15랑 맞풀 보충 02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순전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351페이지로 와서 예제를 자, 예제 갑니다. 자, 예제 1번에서 얘들아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추출할 거고요. 그 표본 평균을 x바, y바라고 할 겁니다. 봐봐요. 그럼 여러분 x바는 크기가 n1짜리를 추출했고요. 크기 n2짜리를 추출했을 때 y바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x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걔가 m,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m,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n이 아니라 n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m,n2분의 시그마 제곱까지 괜찮아? 성준아? 여기 맞니? 어디 보고 있냐? 갑자기 재밌어 거기? 네. 얘들아 이거 읽어보면 되게 스토리라인 재밌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어쨌든 자, 근데 문제가 351페이지고요. 오른쪽 그림이 확률 변수 x와 y의 밀도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이게 f고 이게 g거든. 근데 잘 보시면 g가 더 울망졸망하고요. f가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10이에요. 친구들 지금 평균이 얼마예요? 10인 겁니다. 너도 10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분산이 누구 분산이 더 작아요? 얘 분산이 더 작은 거 보이세요? 평균 근방에 더 울망졸망 모인 친구가 분산이 더 작습니다. G의 분산이 더 작아요. 즉 N2분의 시그마 제곱이 N1분의 시그마 제곱보다 더 작아요. 다시 말하면 N1, N2 요런 배수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제가 아까 누구의 분산이 더 작다고요? 얘의 분산이 더 작다고 했죠. 즉 Y바의 분산이 더 작습니다. 그럼 Y바의 표준 편차도 더 작겠죠. 이게 맞습니다. D가 틀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n이 크면 클수록 뭐가 줄어드는구나. 분산이 줄어드는구나. 그죠? 여러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산이 줄어듭니다. 그럼 같은 무분산에서 출발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게 더 솟아요.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때그때 정리해도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자, 목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라고 있어요. 자, 봐봐요. 이거 정규분포라고는 안 했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정규분포 기호 쓰시면 안 되고요. 목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 분산은 25 됐는데 크기 n짜리 페이지 352 표본을 추출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여러분 초반에는요. 자, 이 단원 지금부터 제가 예제 한 9번까지 풀거든요. 예제 9번까지 있지. 10번인가? 9번까지 풀 거거든. 까지 푸는 동안에 나는 이거밖에 안 써요. 오케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토리 라인과 첫 번째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그리고 표본 평균의 것들 이런 식으로 3스텝으로 나온다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공식이나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거 제가 쓸게요. 어쨌든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공식이 헷갈린다. 근데 이거 기호 쓰고 시작하면 되지.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있냐면 자, 봐봐. 이게 50이야. 근데 이게 A래요. N분의 25. 이게 표본 평균 분산이야. 근데 문제가 표본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아니야. 미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래요. 표준 편차예요. 그럼 분산은 9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N 얼마예요? N은 225, 35 이렇게 되겠죠? 구하는 것이 A와 N을 각각 그냥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갈까요? 2번. 자,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N짜리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데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 1 이하가 되도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냥 가지고 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근데 아까 문제에서 시그마를 4라고 줬단다. 괜찮아요? 그러니 너는 얼마예요? 1이죠. 다시 한번 4보다 루트 n이 큽니다. 양변 제곱 되겠어요? 16은 n보다 크니까 문제가 원하는 n의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계속해서 3번 가요. 모집단에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아요. 네. 외울 수 있나? 마이너스 2, 제로 1인가요? x가? 확률이 얼마였니? 쌤 까먹었다 내가.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은 A, 같은 소리 하지 말고 A. 시끄럽고 이거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냥 바로 그래요? 라는 말이죠.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써있구나. 1이야? 아니 안 써있어도 확률의 총합은 원래 1이에요. 이거 당황하게 왜 그래요? 잘 놀래잖아.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을 할 건데 x바가 표본 평균이겠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목표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궁금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죠? 기 때문에 저는 모분산과 모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걸 베이스로 표본을 구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모평균과 모분산인 거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직접 구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그러면 볼까요? 아니 평균 얼마니?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1 맞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 자, 제곱의 평균은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8, 6분의 9, 2분의 3이 돼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분산은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4분의 5가 되나? 오, 다 했다.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분산이 4분의 5였기 때문에 얘는 64분의 5가 되겠네요? 지금 막 이게 약간 탁 와닿고 아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다 이게 느낌 빡빡 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별게 다 있네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런데 이거 도대체 뭐지? 그 바이블로 하면은 이거 예제 2개거든. 얘는 예제가 7개, 8개, 9개란 말이야. 무슨 말? 거의 같은 문제고 비슷한 뉘앙스인데 N번 설명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정 문제에서 막혔으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3번에서 막혔어. 근데 나는 4번 갈 거야. 그럼 여러분 3번 고민하고 4번 안 따라오면 돼요? 3번 포기하고 4번 따라오셔야 돼요. 3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수업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민에 얽매여서 아 나 이 고민 끝까지 하고 이거는 자습, 인강, 과제, 개별 첨삭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체 수업일 땐 일단 흐름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체크가 되잖아. 그럼 구멍 체크 돼놓고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예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아까 내가 이걸 왜 몰랐지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과 앞에 거 오답 100% 안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걸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고쳐집니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도 알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4번 봐요. 자, 주머니 속에 1, 2, 2, 2, 3, 3가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다. 여기서 3개를 꺼내서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1, 1, 2, 2, 2 맞나? 이게 몇 개는 있는데? 이게 맞아요? 3, 3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크기 얼마짜리를 추출합니까? 3짜리를 추출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저와 이 x바의 평균 분산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요 책에서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는데 x바에 대해서 또 x바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이에요. 오케이?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얘는 네가 표본을 2개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2야? 그럼 네가 뽑은 2개 표본의 합은 4겠네? 하고 정말로 표본 추출 자체에서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본 평균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면? 확률을 물어본다면 나는 표본 평균으로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분표를 물어보거든요. 이분이시구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가공한 값입니다로 가는 거야. 이때는 절대 표본 평균을 가공하려는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해 오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제고, 그치? 표본 분산은 제입니다. 그거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 나는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구하겠다고요. 아니,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하겠다고. 자, 갑시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x 1, 2, 3
7분의 3. 3이 될 확률 7분의 2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요. 곱평균은 곱하면 되니까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7분의 14죠? 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요? 7분의 2 더하기 7분의 12 더하기 7분의 2, 9, 18?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7분의 20, 32가 돼. 자, 그러니 분사하는 시그마 제곱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7분의 4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본 평균의 평균은 곱평균과 같아요. 그래서 2입니다. 표본 평균 의분사는 실제 분산 나누기 표본의 크기죠. 지금 현재 표본의 크기는 3이었습니다. 답은 21분의 4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자,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을 왜 하죠? 평균 5건, 표준 편차가 1건입니다. 자, 그럼 위반한 건수를 x라 하면 평균이 5건, 표준 편차가 1건입니다. 근데 자, 문제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네? 어디를 갔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5,1의 제곱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런데 이미 추출한 몇 명? 100명이 그죠? 건수 평균이 4.85 이상 5.2건 이하. 자, 제가 여기서 100명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봐봐, 문제 뭐라고 했어? 건수 평균이 그랬죠. 그 건수 평균에 밑줄 거봐. 그 건수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 100명에 대해서 이 건수를 평균을 내봤다 이 소리잖아. 이게 표본 평균이랑 같은 말인 거야. 괜찮아? 다시 봐. 봐봐. 이미 추출한 100명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지. 내가 100명을 추출해서 야, 몇 건 위반했냐? 너 몇 건 위반했어? 너 몇 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100명한테. 그리고 그걸 다시 평균을 냈어. 다시 100명이 뭐야? 표본이야. 100명이 표본인데 100명한테 다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걸 평균을 냈어. 그럼 걔가 뭐야?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그 건수 평균은 표본 평균이랑 같은 말이 돼. 그럼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 4.85 이상 5.2 이하.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 되게 잘 풀더라고요. 어떻게 풀죠 이걸? 없는데? 여러분이 발로를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어쨌든 1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요. 그냥 목평균 똑같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100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럼 100분의 1의 제곱은 내가 뭐라고 써도 돼요? 100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100분의 1 제곱이라고. 100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아니고. 자, 이거는 0.1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가시죠.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이거 뭐 해서 표준화해서 답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P에 여러분 4.85 빼기 5는 마이너스 0.15 나누기 0.1은 마이너스 1.5 Z 2 이렇게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1.5가 되는 건 4, 3, 3이 4, 7, 7 아니네. 여기 2네. 7, 7, 1, 5, 3이야.
이렇게 해서 6번. 자, 예제 6번 갈 텐데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단다. 소요 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다시. 자, 문제 읽으면서 바로 써요. 소요 시간을 x,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하거든요. 근데 x바는 따르기를 모평균,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p의 n-5 x바 n 플러스 5가 0.9544거든. 괜찮아. 자, 이제 표준해볼까? z. 자, n-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나누기 요거 루트죠. 그럼 나누기 루트 n분의 10은요 곱하기 역수 아니에요. 곱하기 10분의 루트 n. 무수 쓰지 말자 우리. 얘는요 5 곱하기 10분의 루트는 똑같아요. 이게 9544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z 양 사이드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동일하게 여기하고 이게 나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제가 9544라는 건 이게 얼마라는 거야? 477이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2배 477이에요 이 말이니까 아 얘가 얼마구나? 2구나.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n이 얼마구나? 2구나. n은 얼마예요? 16이에요. 자, 계속해서 7번. 자, 모평균이 30,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에서 그죠? 이러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럼 이때 표본 평균이 따르는 분포는 30, 16분의 시그마 제곱 4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그래서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x바가 32보다 작으면 p의 x바가 32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였었을 때? 0.9772였을 때 이 말이지? 여기까지 가볼게요. p의 z가 32 빼기 32 나누기 4분의 시그마는 시그마분의 4 이거죠? 여러분 이거 977 만들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 문제가 원하는 시그마의 값은 계속해서 8번 가볼까요? 이제 이거 좀 지워볼까? 자, 8번. 얘들아,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X라고 하죠.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이게 제곱인 분포를 따르는데요. 봐봐.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려요. 근데 A가 몇 명 타요? 9명 탑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9명을 샘플링했다. 9명을 추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추출했다고요? 9명을 추출했다고요? 그럼 이 9명의 몸무게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 하게 되겠죠. 는 따르기를 평균이 동일하면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 9분의 6의 제곱이잖아, 맞니? 계산 빨리 하시면 넌 2의 제곱입니다. 괜찮아요?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인데 이거 누구의 무게야? 추출한 9명 무게의 총무게죠. 여러분들 우리 평균 어떻게 내요? 표본 평균 x반은 이 친구들의 총 무게를 뭘로 나누면? 9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 x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 무게는 9 곱하기 평균 아니겠니? 아니, 지금 문제가 원하는 총무게가 얼마 이상? 5, 4, 9 이상 1 확률이라는 건 사실 그냥 표본 평균이 61 이상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얘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여기에 Z가 0.5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0.5보다 어떻게? 확률이잖아. 그럼 0하고 0.51 확률이 191호니까 0.5에서 0.191호 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자, 정규분포 13,4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2의 제곱이라고 표기할게요.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을 추출해요? 근데 n짜리 표본이에요. 크기 몰라요. 근데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분포는 그렇다면 평균은 동일하고 n분의 2의 제곱이겠지? 이때 p의 12 x바 14 라는 확률이 0.9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요. 그리고 이제 표준합 또 해봐야지. p의 이런 평균이 13입니다. 여기서 12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나눠야 되지. 루트 n분의 2가 시그마잖아. 분수를 나눌 땐 뒤집어서 곱하라고요. 루트 n분의 2를 뒤집어서 곱하면 2분의 루트 n z. 여기도 똑같이 1 곱하기 2분의 루트 n. 양쪽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니 제가 얘는 이렇게 표기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겠네요. 무슨 말이냐? 아니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하고 여기 2분의 루트 n이 있는데 그럼 요 확률이요 0.45의 2배보다 유비나 크대요. 여러분 근데 언제 0.45 나오니? 문제를 봤더니 0부터 1.65까지 하면 0.45 나온대지. 그러면 마이너스 1.65부터 1.65까지 하면 이게 0.9거든요? 보다 이쪽 확률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라는 말은 요렇게 대소가 성립돼야 하니 1.65보다 2분의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끝까지 할게요. 1.65 곱하기 2는 3.3이 될 거고요. 루트 n이죠? 양면 제곱 좀 가볼래? 야, 근데 잠깐만 3.3의 제곱은 얼마니? 9, 9, 9, 9 8, 9, 0 10.89보다 누가 크면 돼요? n이 크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겠니? 11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은 잠깐만 펴봐요.
여기 지금 예제 중에 없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유언 피셔서 764번 문제 읽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5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냈더니 4분의 1 x의 분포를 나타냈더니 0, 1, 2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 1 확률이 미지의 확률이긴 하지만 우리는 확률의 총합이 1임을 알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얼마 써줘야 되겠다? 4분의 1 써줘야 되겠다. 맞아? 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을 추출합니까? 2짜리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구하라고 한 게 x바가 1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다시 여러분 내가 여기서 몇 개 뽑는다고요? 2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았는데 평균이 1이야. 합은 다시 2개를 뽑는다는 게 x1 하나, x2 하나 이렇게 뽑는다고요. 근데 2개 더하면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1이야. 이게 이 뜻이야.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2죠. 를 만든다는 건 결국 얘네가 0, 2, 1, 1, 2, 0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 추출,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내가 순서까지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0이 될 확률 4분의 1, 2가 될 확률 4분의 1, 4분의 1의 제곱. 여러분 이거 반대도 똑같죠? 이렇게 2개 더하기 1이 될 확률 2분의 1 제곱. 괜찮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n이다. 이거 쓰는 게 아니고요. 표본 평균이 떴는데 뭐를 물어보면 확률을 물어보면 나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추출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딸내미야. 오케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추출을 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까지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예제 9번까지 밑에 있는 문제 한 개씩 다 풀게요.